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여정에서 정말 그 극적인 순간이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는 사도행전 25장 기록인데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당시 유대의 그 복잡했던 정치 상황, 또 로마법, 그리고 한 개인의 신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막 얽혀 돌아갔는지 그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사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역학관계나 또 각 인물들의 진짜 속마음이 뭐였을까 이런 걸 좀 들여다보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야기는 새로운 로마 총독 베스토가 유대 지역에 딱 도착하면서 시작돼요. 네, 행정 중심지인 가이사랴에 발을 딛자마자죠. 그렇죠. 그러자마자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좀 그렇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하게 해달라. 네, 근데 그 뒤에 아주 그냥 승특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송중에 암살하려는 계획. 맞습니다. 그 계획이었죠. 자, 그럼 이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베스토가 부임하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유력자들이 바로 바울을 고소해요. 그러면서 진짜 간절하게 요청하죠. 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 겉으로는 자기들 종교재판소에서 다루겠다 이런 명분이었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기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길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다고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진짜 살벌하죠. 여기서 이제 베스토의 처지를 좀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지역의 새로운 총독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 텐데. 네. 로마 황제 대리진으로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이 지역의 강력한 세력, 유대 지도자들하고 관계도 잘 가져가야 하거든요. 아, 그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단순히 한 총독의 고민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가 속주 다스리면서 계속 부딪혔던 딜레마의 축소판 같은 거예요. 어떻게 현지 엘리트들을 좀 달래면서도 제국의 법치를 유지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죠. 그래서 베스토그가 즉시 예루살렘 이송 요구를 거절한 건 좀 주목할 만해요. 아, 바로 들어주지 않았군요. 네, 로마법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피고인이 고소인이랑 직접 얼굴 보고 변론할 권리가 있다. 이 점을 딱 내세운 거죠. 일단 법 절차라는 방패를 꺼내든 거네요? 그렇죠. 정치적 압력 앞에서 일단은 그렇게 한 발 물러선 셈이죠. 그렇군요. 로마법을 방패 삼아서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며칠 뒤에 베스토가 다시 가이사리아로 돌아와서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요. 네, 바울이 법정에 서고 예루살렘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막 그를 둘러싸고 여러 죄목으로 엄청 격렬하게 비난하죠.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증거는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방언은 아주 간단명료했죠.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 그리고 가이사에게 아무런 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요. 네, 아주 단호하게 나왔죠. 증거는 없고 바울의 주장은 단호하고 이러니까 이제 베스토가 좀 다른 수를 두는 것 같아요. 자료는 그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울한테 이렇게 묻죠.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문제들에 대해 내 앞에서 직접 재판받을 용의가 있느냐. 이게 참 법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제안이죠? 네, 그렇게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베스토는 어떻게든 이 골치 아픈 사건을 현지 지도자들의 요구와 로마법 사이에서 좀 절충해 보려고 한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서 재판은 하되 자기 감독하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런 조건을 단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제안의 위험성을 바로 알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루살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니까요. 네, 바로 그 순간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한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법적 카드, 이걸 딱 꺼내댑니다. 그게 바로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군요. 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선언은 그냥 방어적인 조치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더 있는 건가요? 이건 재판의 주도권 자체를 지방 총독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 황제의 직접적인 판단 아래로 옮겨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법적 카드였던 거죠. 와, 지방의 문제를 그냥 제국의 문제로 확 격상시켜버린 거네요. 그렇죠. 판을 키운 거죠. 정말 대담한 결정인데요.
로마 시민권이 그에게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주었던 거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당시 로마 시민들한테 황제 상속권이라는 게 뭐 흔히 사용되던 권리였나요? 아니면 바울이 특별히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한 걸까요? 로마 시민에게 상속권이 중요한 권리이긴 했지만 뭐 아무 사건에서나 막 남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 그럼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됐나요? 보통 사형이나 신체형 같은 아주 중대한 판결에 대해서 주로 사용됐죠. 바울의 경우는 아직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었지만 네. 예루살렘으로 이송될 경우에 사실상 이건 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소의 명분은 충분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울이 이 권리를 단순히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만 쓴 게 아니라 어쩌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자기의 더 큰 목적과 연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아, 로마의 법 시스템을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통로로 활용하려고 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단순히 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놀랍네요. 바울의 외침에 베스도는 잠시 배석한 보좌관들하고 논의를 해요. 네, 아마 법률 자문을 구했겠죠. 그리고는 결정을 내립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운명은 일단 로마를 향하게 되죠. 네,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죠. 바울의 로마행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야기가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며칠 뒤에 아주 흥미로운 방문객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하는데요. 네,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 왕하고 그의 누이 버니게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분봉한 가문이라서 유대 사정에 아주 밝은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베스토 입장에서는 이 복잡하고 되게 미묘한 사건을 좀 논의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이죠. 정말 타이밍이 좋았네요. 정확합니다. 베스토가 아그리빠한테 바울 사건을 설명하는 대목을 보면 그의 곤경이 아주 잘 드러나요. 어떤 식으로 설명하나요? 우선 전임 총독 벨릭스가 이 사건 해결 안 하고 자기한테 넘겼다 이 사실부터 딱 언급해요. 약간 폭탄 돌리기 당했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갔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 죽여야 한다고 엄청 강하게 요구했는데 로마법상 변론 기회 없이는 내줄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자기 조치를 설명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막상 신문에 보니까 고소 내용이 무슨 살인이나 반란 같은 로마 제국이 직접 관여할 만한 그런 중범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였는데요? 대신에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 논쟁, 특히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죠. 아하, 그게 베스토를 진짜 난처하게 만든 지점이군요. 그렇죠.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신념 문제를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재판을 제안했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군요. 네. 이 대화는 로마의 세속법하고 피지배 민족의 종교법이나 관습법이 충돌할 때 생기는 그 전형적인 긴장과 어려움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로마 관리들은 이런 문제에 별로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이해가 되네요. 베스토의 고충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근데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네,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소? 이러면서 호기심을 나타내죠. 베스토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바로 다음날 청문회를 주선하죠. 그렇죠. 드디어 다음날 약속된 자리가 마련됩니다. 근데 분위기가 전과는 사뭇 달라요. 네,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가 대단한 위엄을 갖추고 등장했다고 하죠. 네. 로마 군대 고위 장교들인 천부장들하고 도시의 유력자들이 다 배석한 아주 공식적이고 좀 화려한 자리였을 것 같아요. 네, 뭐랄까 단순한 신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여주기식 행사 같은 느낌도 좀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엄숙한 분위기 속으로 베스토의 명령에 따라 바울이 다시 불려 나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베스토가 청중을 향해서 하는 연설이 그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청문회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요. 뭐라고 연설하는데요? 그럼 먼저 아그리빠 왕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살려둬선 안 된다고 저에게 강력히 청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네. 하지만 이어서 자기 판단을 분명히 밝히죠. 그러나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거의 바울의 무죄를 시사하는 발언인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죠. 그러면서도 그가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행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는 걸 딱 알리고요. 네. 그리고 마침내
베스토가 이 자리를 마련한 진짜 이유, 그러니까 자신의 그 행정적인 곤란함을 아주 솔직하게 토로해요. 그게 뭐였죠? 황제한테 죄수를 보내긴 보내야 하는데 보고서에 첨부할 구체적인 죄목, 다시 말해 상소할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아, 보낼 명분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 죄목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의 이 말이 로마의 그 관료주의적인 절차와 현실 사이의 어떤 간극을 보여주는 동시에 결국 유대 사정에 밝은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을 신문해서 황제한테 보낼 보고서 내용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딱 시사하는 거죠. 속이렇네요. 법과 정치, 종교와 개인의 신념이 진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군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단순히 방어용 방패가 아니라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창으로 활용했다는 점.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둘째, 총독 베스토의 고민은 그냥 한 관료의 고충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법체계를 아우르려고 했던 로마 제국 통치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다는 것. 네, 제국의 딜레마였죠. 셋째, 이 모든 갈등의 핵심에는 로마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종교적 신념의 차이가 딱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길을 찾아 나아가는지, 그리고 또 권력은 법과 정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사건에 얽힌 인물들의 그 복잡한 동기를 한번 추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유대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까지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을까?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로마 통치하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또 베스두는 법과 정치 사이에서 정말 공정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경력에 흠집 안 내려고 하는 그런 관료적인 처세술이었을까요? 아그리빠 왕의 호기심은 또 어디까지가 진심이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의 행동, 이게 정말 불타는 사명감의 발로였을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한 고도의 전략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둘 다일 수도 있겠고요. 네, 어쩌면 그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개인이 거대한 권력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오래된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깊이 있는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